수능 특강 영어 벌써 25강 1번 문제입니다. 우리 소재편도 벌써 절반을 넘어가고 있네요. 잘 쫓아오고 있길 바라고요. 자, 25강의 1번 문제는 이 교육의 본질. 사실 미국도요, 되게 엄격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분위기는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좀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참 어렵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여러분하고 또 다른 세대 아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좀 학교, 특히 이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폭력적인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진짜 선생님 좀 지방에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 그냥 선생님이 싸다고 올려버리는 것도 뭐 흔히 발생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선생님도 당연히 찬성하진 않는데, 그죠?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여기 나온 것처럼 학생들이 익혀야 될 질서와 통제가 또 너무 없지 않나. 뭐 이렇게 말하면 꼰대라고 하겠지만 좀 느껴져요. 일부 친구들은. 그래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정말 아주 바르게 생활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일부 염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뭐 잘 흘러가고 있지 않을까. 특히 한국 교육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사회를 보면 알죠. 공중도덕 정말 잘 지키고,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나오는 건 맞지만, 그죠? 미국은 정말 어마무시할 정도로 공중도덕 안 지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갑니다. 마찬가지예요가 아니라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자, 갑니다. 그래서 필요성인데, imposing order and control. 질서와 통제를 imposing, 부과하는 것의 필요성. 바로 한번 가볼게요. 그 부분은 이제 실제로 마지막 문장인 빈칸도 냈었죠. 자, 그런데 이번 지문 내내 독특한 문법이 한 가지 계속 반복되는 문법이 하나 있어서 그거 먼저 설명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여기도 선생님이 지금 먼저 이렇게 should를 표시를 했는데 생략이 좀 돼 있거든요. 뭐냐면 여기 이렇게 뭔가 필요나 의무를 나타내는, 뭔가 명령이나 제한을 나타내는 이런 동사들, 그래서 어떤 동사에 뭔가 명령한다거나, 앞글자만 써볼게요. 뭔가 주장한다거나, 뭔가를 제안한다거나, 뭔가를 요청한다거나, 대표적으로 이런 동사들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런 동사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말로도 생각해보면 이 주어가 뭐뭐 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주장하고 제안하고 요청을 하겠죠. 아주 높은 확률로. 맞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뭐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진 조동사 should를 많이 끌어쓰고, 알다시피 should는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아래로 쓰면 동사 원형이죠. 하도 관용적으로 쓰다 보니 이 should를 그냥 생략하고 쓰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내내 계속 반복돼요. 이 should가 생략된 채로 뭐뭐 해야 한다라고 뭔가 명령하다, 여기 나오면 뭔가 필요로 한다, 당연시 여긴다, 뭐 이런 것들이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법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 체크됐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 가지만, 수능 특강 해석이 뭐 감히 선생님이 뭐 EBS 같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뭐 이게 틀렸다라고 감히 일개 강사가 말은 못 하겠는데, yield to라는 표현은 뭐 이게 대체되다라고 좀 의역을 했는데, 뭐 틀렸다까지는 아닌데 사실 본래 뜻 그대로 번역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냥 yield 하게 되면 이거 어떤 결과값을 산출하다요. 이렇게 동사로 쓰이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들 엄마 아빠랑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혹은 이제 다른 그냥 이 도로에도 가끔 써져 있는데, 양보 표시판 보면 영어로 yield라고 써놨습니다. 사실 yield는요, 땡 하고 이렇게 물러나는 걸 원래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예, 먼저 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뭔가 굴복하다, 좋게 말하면 양보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yield to는 굳이 어렵게 대처하다고 이 문맥에 맞게 억지로 번역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것에 굴복해야 한다, 얘한테 자리를 내줘야 한다, 얘한테 양보를 해야 한다라고 있는 그대로 번역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그냥 yield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어떤 결과를 산출하다. 됐죠? 참고로 명사로는 수확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농사 지문에서는, 농사 관련된 지문에서는. 그다음에 yield to 하게 되면 어디에 양보하다, 좋게 얘기하면 양보한 거지. 좀 사실 어원 그대로 가보면 어디에 굴복하다, 어디에 깨갱하다. 이해됐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teaching, 가르친다 라는 건요, reflects, 반영하는데, what society itself demands, 사회 그 자체가 요구하는 것, 그걸 반영합니다. 뭐 문법적으로 what 조건 앞에 보이죠?
what은 앞에 명사가 없고 뒤에 주어 아닌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되는데 demand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대시 맞습니다. 은근히 reflect that 어서 뭔가 동사 다음에 대시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네 생각. 조심. 알겠죠? what 조건대로 푸시면 됩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 그걸 반영한다. 즉 그게 뭐냐면 가르친다라는 건 여기서 이승 그 가르친다는 거예요. 필수로 만드는데 여기 또 해설지도 뭐 어렵게 해석이 돼 있죠. 뭐 이런 말 만들지 말고 필요로 하다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되잖아요. necessitate, necessary가 필수적이니까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뭘 반드시 해야 되냐면 무질서가, 그 다음에 그 무질서라는 게 어떤 무질서인지는 조금 이따 번역하고요. 무질서가 should가 여기 생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략돼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게 분명히 disorder가 주어가 단수죠. 그럼 여기 수일치가 그대로 맞았으면 여기 as is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should가 생략돼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당연히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요.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아니고 일부 엉망진창인 친구들의 그 무질서가 반드시 정반대가 되는, 즉 여기서 지금 말하는 정반대는 뭐예요? 질서죠. 오더를 얘기하는 거죠. 이 질서에 혹은 통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control.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게 굴복해야 된다. 무질서가 굴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설지에서 이걸 대체되어야 한다라고 의역을 한 거예요. 어쨌든 직역하면 되잖아요. 얘네들한테 굴복해야지. 너 깨갱해야지. 너 무질서 너. 질서를 지켜야지. 학교를 다닌다는데, 교육을 한다는데. 근데 뭐에 대한 누구의 무질서냐면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똑같이. 여기서 이제 선생님 얘기는 왜 들어갔냐면 선생님도 여기 뒤에 이제 조금 간접적으로 언급이 됐는데 가르침에 있어서 특히 이제 선생님이 아까 맨 처음 했던 얘기 기억나나요? 우리 때는 라떼는 말이죠. 선생님도 좀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뭐 몇 개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좀 억울했던 것들. 아직도 기억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점심시간에 선생님 이제 농구하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요. 인강으로 보는 친구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키가 좀 많이 큽니다. 186이에요 선생님. 인강으로 보는 친구는 은근히 선생님 작아 보이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농구를 참 왼손은 거들뿐하면서 농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에 농구하고 했다고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자기가 신고 있던 슬리퍼로 내 뺨을 갈겼어요. 아니 뭐 점심시간에 농구했다는 걸 혼내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전혀 교육적이지 않죠. 전혀. 도대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나를 혼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가 기분 나빴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냥 내가 꼴보기 싫었나? 평소에? 아니면 전 여친이 농구 선수랑 바람이 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뭐예요? 체계적이지 않은 자신의 그냥 붕풀이 이런 식으로 선생님도 무질서하게 또 훈육하면 안 돼. 이건 훈육이라고 할 수도 없죠. 폭력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또 너무 폭력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학생과 선생님 똑같이 alike 모두 다 똑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질서 혹은 마음속에 행동상에 아니면 환경적인 이런 무질서가 깨갱 하고 굴복해야죠. 물러나야죠. 정반대의 것, 즉 질서에게. 첫 문장이 해석됐나요? 첫 문장 가지고 얘기를 벌써 한 5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문장 이해가 안 됐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알겠죠? 빈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말. 그 다음 문장도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또 should 생략된 느낌 가지면서 effective teaching require. 자, 이것도 요구한다는 동사를 대놓고 썼네요. 효과적인 그런 가르침이라는 건, 교육이라는 건 뭐뭐 해야 한다는 걸 요구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should가 오는 거고요. 근데 뭘 요구하냐면 이제 중간에 이제 ing가 분사구문이 껴있는 거예요. failing, 뭐 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직역해서 실패한다라고 해도 좋은데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 내면에 스스로 부과된 질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치원 나왔잖아요. 사실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는 사실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지 않나요? 아니 학교를 지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죠? 선생님이 내준 과제는 똑바로 성심껏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수업을 잘 듣고 수업이 끝나면 예습과 복습. 특히 예습은 사실 상위권 친구들의 전유물이라고 봐도 좋고 복습이라도 똑바로 한다는 것. 학생이니까 뭔가 지켜야 될 예의들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부과되어 있는 그런 질서들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의 실패를 하고 있는 그 학생들이 혼자서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experience the imposition of some outer order. 외부의 질서의 부과, imposition. 그런 부과를 경험해야 된다. 외부의 질서, 교칙, 선생님의 가르침. 그리고 미국도 맴매합니다. 대신 이제 기분 나쁘다고 슬리퍼 벗어가지고 뺨 때리면 안 되니까 그럼 폭력이고 사실은 진짜 그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때릴 때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몽둥이가 있어요. 이렇게 넓게 펴져가지고요. 궁둥이 맞는 몽둥이가 따로 있습니다. 미국에서 딱 정해져 있는. 그래서 외부의 그런 order, 어떤 질서의 부과를 경험해야 됩니다. So that 뭐뭐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내면의 질서가 develop, 발달할 수 있도록. 아우, 네. 처맞아 봐야 교칙에 의해서 그냥 이런저런 가르침을 당해봐야 내면의 질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또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하는데 in practice, 실질적으로, 그 다음 보통 의미하다는 뭐뭐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쓸 때는 should가 올 리가 전혀 없죠. 한 100문장 중에 95문장 이상은 should가 올 상황이 전혀 아닌 동사입니다. 저 mean이라는 동사는. 그래서 선생님도 앞부분에 맨 처음 필기해줄 때 명령, 주장, 제안, 요청의 느낌을 갖는 동사들이 보통 뒤에 뭐뭐 해야 된다라는 should를 끌고 온다라고 선생님도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간혹 mean도 이렇게 should를 끌고 오는 게 이런 거죠.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라는 맥락이 될 수도 있는데 가끔 이번에 그 맥락이 나온 거예요. 이걸 전체적인 이 맥락에 맞춰서. 즉 이건 의미하는데 실제로 예를 들자면 the goals of classes and courses. 학교 수업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서 거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교과 과정상의 목표들이 should가 생략돼 있어 be 확실하게 세워져야만 하고, 여기 수동 쓰여진 것도 그 와중에 조심하시고요. 목표들이 세우는 게 아니죠. 목표들이 세워져야만 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들 마음대로 혼내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니까 딱 교과 과정이 정해져 있어야만 하고, 또 하면서 이렇게 대절이 5번 정도 병렬되는 겁니다. 미리 좀 체크할까요? 세 번째, 여기 4번째, 여기 마지막 5번째. 1번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2번 해야 된다, 3번 해야 된다, 4번 해야 된다, 5번 해야 된다. 즉, 첫 번째. 또 그것들이, 여기서 대의는 조심하세요. 이 목표들입니다. 지칭 조심. 여기 나와 있는 대의는 그 목표들이 반드시 설명되어져야 되고 학생들에게 충분히 전달이 돼야 되겠죠. 정당화 돼야 되고요. 설명도 충분히 돼야 되고. 그리고 the manner, 여기서 또 예의범절 아닙니다. manner는 방법이에요. 방법. manners가 예절이고요. 그냥 manner는 방식. 그것들, 여기서 댐도 다시 한번 그 목표들. 그 목표들을 성취하는 그 방식이 또 should be clear, 분명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명확하게. 알겠죠? 교칙으로 딱 정해져 있어야 되고, 교과과정으로 딱 세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presentation, 이건 이제 제시 정도로 번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재료들의, 즉, 그러한 목표, 교과과정의 목표를 얻는데, reaching, 도달하는데, conducive, 이걸 이제 별표를 줬는데, 도움이 되는, 모의고사에 그냥 나온 적이 있거든요. 별표 치고 나온 적도 있고요. 안 나온 적도 있고, 나온 적도 있으면 그냥 외웁시다. conducive, 도움이 되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들의 제시가 또 주어, should 생략된 채로 be appropriate, 적절한 방식으로 제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든 활동들이 should be 해서 should 생략된 거야. be directed, 좀 이끌어져야 한대. directed somehow to their attainment. 그 과정들을 쭉 따라가면 그 목표의 attainment, 성취로 이끌어져야 합니다.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선생님이 정해준 그 루트대로, 교육부에서 정해준 그 과정들을 쭉 하면 그 목표들이 성취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알겠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세팅이 돼야 된다는 의미예요. 또 동시에 방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교육 당국의 입장 혹은 역할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입장이라보다는 역할이었다면, 이것은 또한 의미하는데, 이때 to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이번에는 또 여기 should 생략된 거예요. 뭐뭐 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Take up their own obligation. obligation 그러면 의무죠. 자기 자신의 의무를 취해야 된다. take up, 취하는 거죠. 차지하는 거죠. 뭐할 의무냐면 to maintain the condition, 그런 조건들을 유지할 의무예요. 근데 그 조건이란 게 어떤 조건이냐면 하면서 뒤에 under which 나왔다고 또 놀라지 마시고요. under도 전치사잖아요. 이 끝에 있던 전치사가 which가 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 하에서
학습이 발생을 하는, 학습이 일어나는 그 조건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말 참 어렵게 했나요? 즉, 여러분들 못 알아들을까봐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하라고. 그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또 respect for and courtesy. 이것도 이제 예절, 뭐 예의 바름 이런 겁니다. toward others. 타인에 대한. 그러니까 나 자신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타인도 소중하고 선생님도 존중해드려야죠. 선생님도 여러분을 존중할 테니까. 맞죠? 상호에 대한 그런 예절. 그리고 civility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게 대표적인 예절이라고 영어로 바꿀 때 civility라는 표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공손함 이런 것들이죠. 말을 공손하게 해야 되죠. 저 원래 이렇게 말하는데요. 선생님 이제 지금도 혈기왕성하지만 더 혈기왕성한 강사 시절에 이제 올해가 20년 차니까 한 5년 차 이럴 때 너무 화가 났던 말 중에 하나가 개똥아 오늘 단어 자꾸 제시 보내? 선생님 전 단어 원래 못 외우는데요. 이제 귀에 피나게 잔소리를 했죠 그때. 원래 못하면 우리가 공부를 왜 해? 그러면서 칠판 그 분필 막 집어 던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었는데 근데 혼날 만은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원래 못한다는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가 공부를 왜 합니까? 더 나아지려고 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말을 예절 있게 하는 것들 그리고 행동도 예절 있게 하는 것들 and the like 기타 등등등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학습이 발생하는 이러한 조건들을 유지할 우리의 의무 너 이런 의무를 지켜야죠. 이런 것들을 못 지키면 이제 외부의 예절 교육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above all 자 무엇보다도 이 전체적으로 무엇보다도 it implies 그것은 암시하는데 자 요 단어 또 조심할 게 나왔네요. 스트럭처들은 체계화된 갑자기 인더스트리 선생님 산업 아닌가요? 그러니까 산업만 알고 있었던 친구도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다. 인더스트리를 한 세 번째 네 번째 단어 정도에서 보통 나오는데 무슨 뜻이 있냐면 근면함 diligence라는 단어가 뜻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알아두세요. 와우. 그러니까 체계화된 근면함을 암시하는 겁니다. 즉 학습과 활동인데 oriented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toward the goal 목표를 향해 가는 학습과 활동 그리고 pursued with 자 perseverance 이것도 이제 암기해버리세요. 인내요. 인내 그리고 그런 체계 인내와 체계를 통해 pursued 추구되어지는 그러한 학습과 활동들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작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게 바로 학교죠. 그래서 최종 결론 이게 다시 한번 형광펜 쫙 쳐놓고요. 여기 또 슈드가 생략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subject가 보통 이제 주제, 과목 정도의 명사로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이게 동사로 쓰이게 되면 어디 아래에 두다의 뜻입니다. 사실 어원상 jet가 던지다고요. sub이 아래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 던져놓다의 뜻이에요. 여기서도 그 뜻 그대로 즉 좋은 가르침이란 requires 요구하는데 teachers and students 선생님과 학생 모두 다 뭐뭐 해야만 하는데 그들 스스로를 to external and internal control 외적, 내적 통제하에 스스로 두는 겁니다. 내적 통제는 나 스스로 예절을 지키고 나에게 부여된 것들을 성실히 이행하며 외적인 건 그러지 못했을 때 이제 어떤 정해져 있는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르게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부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스스로를 그 아래에 두는 거죠. So that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학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말 한 번 더 요약해 볼게요. 효과적인 학습이라는 건 requires 요구하는데요. 첫 번째 clear goals 명확한 목표를 요구하고 structured discipline discipline도 사실 이제 이번 단원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직접 언급은 안 됐지만 저게 어떤 훈련, 훈육 이런 거죠. 규율 이런 겁니다. 구조화된 규율, 체계적인 규율, 그리고 동시에 외적, 내적 통제요. 선생님으로부터, 학생으로부터. 그래서 create proper learning conditions, 적합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라는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 성실하게 하지 않는 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좀 나중에 쉽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당연히 이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너무나 성실히 학교 생활 잘하고 있을 텐데 괜히 잔소리했나 싶네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질문에서 볼게요.